첫 번째 인터뷰 시간입니다. 저희가 대선 후보들 연쇄 인터뷰하고 있는데 오늘은 굉장히 모시기 힘든 분을 모셨습니다. 만덕산 아시죠? 하산 이후에 석 달 동안 어디에도 적을 두지 않으셨던 손학규 전 대표가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하셨습니다. 네. 이번 달 22일 날 국민의당과 통합계획도 언론을 통해 보도됐는데 손학규 전 대표 스튜디오에 직접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예, 오래간만입니다. 저희가 섭외를 100만 번 정도 저희가 출하를 했는데 다 커트가 됐더라고요. 역시 구라가 세시네요. 아니 근데 아마도 이제 부자진들 밑에서 제가 불안당이다 보니까 불안당의 본거지에 가서는 안 된다. 이번엔 직접 오케이 하신 거죠? 아니 근데 실제로 제가 우리 보좌관들이 거절을 했다. 네. 글쎄요, 우리 김어준 공장장이 너무 무서워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네. 우리 대표님이 거절하신 건 아니고요. 그래서 난 그런 얘기가 좀 있는 것 같기도 했는데 별로 신경을 못 쓰세요. 있는 것 같기도 했는데. 네, 모르겠어요. 우리 보좌관들이 네. 거절을 했다면은 우리 김어준 공장장께서 문재인 대표하고 너무 가까워서 그래서 우리 손 대표 나가면 실컷 쪼일 거 아니냐. 네. 그렇게 두려워서 이렇게 사전에 거부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이고 공장장님 와서 뵈야죠. 그런데 이번에는 왜 그 사실이라고 치더라도 이번에는 왜 오케이 하셨어요? 아니 우리 김어준 공장장한테 와서 네. 제 있는 사실도 밝히고 또 저의 의견도 내놓고 그리고 한 가지 말이죠. 네. 이 방송 초도부터 좀 하긴 한데 우리 김어준 선생이 제가 박근혜 사과가 진정성이 있다고 한 유일한 사람이다 하며 유일한 사람은 아니고 아니 그렇게 얘기하셨다고. 그렇게 얘기하죠. 유일까지는 아닌데요. 아니 그 방송 이 스크립트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스크립트에. 꾸준히 청와대와 주파수를 맞췄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비슷한 얘기 했습니다. 그건 사실이 아니거든요. 제가 좀 이따 따져볼게요. 어떻게 제가 무슨 라디오입니까 주파수를 맞추고. 그리고 제가 박근혜 대통령 2차 사과 후에 제가 대구에서 마침 북 콘서트가 있어서 대구 경북 시민들에게 드리는 글에 분명히 이렇게 썼습니다. 대통령의 사과를 진정으로 받아들이고자 합니다. 진정성이 있다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받아들이자. 그런데 바로 이어서 그러나 더 늦기 전에 모든 것을 내려놓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하튼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예. 그 억울하신 심정이 크셨군요. 억울하긴요. 그렇다는 이야기죠. 이제 순서대로 저는 얘기를 해볼게요. 은퇴 선언하신 게 2014년인데 이제 되돌아보니까 작년 10월에 정계 복귀를 하셨는데 그때 앞으로도 아마 계속 해자될 문장 하나를 남기셨어요. 뭐냐면 만덕산이 이제 내려가려고 한다. 이거 본인이 생각하신 어딘가요? 만덕산이 말을 합니까? 제 생각이 그런 거죠. 저녁이 있는 삶 이거는 제가 정치사에 길이 남을 캐치프레이즈라고 아직도 생각하거든요. 이거보다 훌륭한 캐치프레이즈는 없었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이 만덕산의 경우는 말이죠. 그 나흘 만에 최순실 태블릿이 터져서 더 그렇지만 이게 만덕산이 실수를 했다. 혹은 손학규 대표님이 만덕산 낸 게 이제 정통하지 않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손학규 징크스라는 말씀 혹시 들어봤습니까? 그 언론계 기자들 사이에 손학규 징크스라는 게 있대요. 2006년에 제가 그 전국 100일 민심 대장정을 마치고 이제 정말 화려하게 올라오는데 그날 뭐가 터졌는지 아십니까? 북한에서 첫 번째 핵실험을 했어요. 서울역에 1000여 명이 기다리고 온갖 텔레비 방송 다 와 있다가 그 다음날 아침 신문 그날 저녁 방송에 단 한 줄도 안 났어요. 제가 그리고 민주당의 대표를 할 때 그때 무슨 일로 그 시청 앞 광장에 텐트를 쳤습니다. 그게 정치인으로 아마 처음이었을 거예요. 요즘 많이 치고 합니다만. 근데 바로 그날인가 그 다음날 연평도 포격 사건이 터졌어요. 그래서 그걸 바로 접고 들어와서 최고회의를 임시 소집하고 바로 연평도 갔었죠. 이번도 그런 거 아닌가. 전통을 이어가신 건가요? 이게
하늘이 저에게 좀 단단히 준비를 해라. 단련을 시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덕산을 원망하신 적은 없으시고요? 만덕산은 뭐 저한테는 아주 정다운 산이고 만덕산을 정말로 뭐 귀하게 생각하고 즐겼다고 할까 고맙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 질문 앞으로 본격적으로 복귀하시면 계속 들으실 것 같은데 유시민 작가가 그런 말 했지 않습니까? 진짜 은퇴하면 아파트 가서 산다고. 예. 그 토굴 생활 자체가 곧 다시 돌아올 거다. 이걸 전제로 한 이미지 정치 아니겠나. 이거 질문을 계속 할 거거든요. 아이고 유시민 장관 뭐 그 보건복지부 후임 장관이기도 하고 네. 또 제가 유시민 장관의 경기도지사 후보 때 제가 사실 도왔습니다. 김진표 그 의원하고 서로 경합을 할 때 그때 좀 경합을 하게 해달라 뭐래요. 우선은 경합을 했는데 그 유시민 장관이 후보가 됐어요. 뭐 저하고는 아주 친합니다. 근데 유시민 장관하고 저하고 이제 그 유형이 틀리죠. 은퇴를 하고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 있고 은퇴를 하고 산에 가서 사는 사람이 있고 바다에 가서 사는 사람이 있고 이 귀농하는 사람도 있고 말이죠. 저는 자연을 좋아합니다. 네, 저는 사실 굉장히 오늘 적극적으로 설득될 마음으로 지금 앉아 있거든요. 근데 저는 아주 두려운 마음으로 왔습니다. 정말로 거기 평생 사시려고 가신 거예요? 진짜로? 제가 사실 여기서 말씀입니다만 거기서 살라고 땅을 받고 집을 받습니다. 땅을 거진 계약도 하고 강진군청에 한번 물어보세요. 제가 주민등록 이전할 생각까지 했습니다. 그럼 주민등록 이전도 안 하셨던 거예요? 평생 사실 건데? 아니. 주민등록 이전할 생각을 했었죠. 근데 생각만 하시고. 그때 언론에 뭐 이렇게 나오고 그러면서 이거 자칫하다간 오해를 사겠다. 그러고선 그냥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있는 집은 있었던 집은 등록도 안 된 집이었어요. 불법 아닙니까? 근데 그건 뭐 절의 암자니까. 아니 전원생활 좋아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불편한 방에서 평생 살겠다고 결심하지는 않는데. 아니 그 집에서 살겠다는 건 아니고 평생을. 거기는 우연히 백년사라고 하는 강진의 절에 그 다산초당 바로 가까이 있어요. 그 다산 정약용 선생이 산책을 다니고 거기 이제 그 스님하고 얘기하고 그러던 데인데 거기 놀러 갔다 보니까 저 산 꼭대기에 빈 그 절에선 토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 사진으로 봤습니다. 토굴이 있다. 그 한번 올라가 보자 그랬더니 한 1년 반 2년 동안 사람이 살지 않았고 완전히 폐허같이 돼 있어요. 야 이거 참 좋다. 그래서 내가 한나절 손 보면 살겠다. 그래갖고서는 그 스님한테 말씀드려서 살게 되고. 그러니까 잠시 머무시려고 한 거 아니에요? 거기 물론 처음에는 제가 하룻밤만 자자고 그랬어요. 근데 뭐 속심은 조금 더 있자고 생각을 하고 조금 더 있겠습니다. 근데 사실 2년 동안 거기 있으리라고는 생각을 못 했었어요. 근데 재밌는 게 거기 여연 스님이 전 좀 놀랐는데 손 선생님 여기 한 2년은 사셔야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양반이 무슨 근데 결국 2년 살았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거기서 정말로 은퇴를 거기서 하실 생각이었다는 말씀을 잘 안 믿기지만 믿는 걸로 하고 일단. 근데 진작에 복귀하셨을 타이밍이 몇 번 있었다 이런 그 세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선 때 작년에 민주당하고 국민당에서 간절하게 대표님을 원했잖아요. 근데 그때 나오셨으면 복귀를 결과가 여소야되니까 상당 정도를 가져가서 정치적으로 굉장히 크게 포지션을 가져갈 수 있었는데 이 타이밍을 놓쳤다. 이 지적은 동의 안 하십니까? 저는 그때는 정치 복귀를 생각하지 않았고 그리고 내가 어쨌든 정치에 은퇴해 있는 사람이 총선에 나서서 총선 지원하는 것은 내게 맞지 않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실 했습니다. 것만 같은 뉴스도 나왔었는데. 그렇죠. 그런데 저는 제가 해야 할 일, 해서는 안 될 일 이런 걸 항상 좀 생각을 하면서 사는 편입니다. 근데 이건 아니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최종적으로는? 아니 처음부터. 그러면 총선은 도와달라는 사람들의 착각이었던가요? 자기 애절함이었던가요? 그냥? 착각 애절함 이런 표현보다는 그분들은 총선에 나서는 분들은 아주 절실하죠. 그리고 제가
뭐 전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은퇴해 있는 사람이 무슨 뭐 도움이 되나 그런데 여하튼 뭐 절실하게 요청을 했는데 이건 내가 할 일이 아니다. 뭐 이렇게 처음부터 생각했었습니다. 처음부터. 네. 그리고 나서도 또 제가 이제 계속 타이밍 얘기를 아까도 손학규 징크스 말씀하셨지만 이 타이밍을 계속 놓치신다는 생각을 몇 번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아주 최근 예를 들자면 아까 설명하신 이제 그 담화 이후에 대통령의 사과를 진정을 받아들인다. 언론에서는 이제 대통령의 진정성을 인정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제목 장사를 했는데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 뒤에 뭐 비판도 있습니다. 비판도 있는데 왜냐하면 이게 그 사람들한테는 당시는 보수 매체에서도 이 담화에 대해서 공격적이었거든요. 비판적이고 그러니까 국민 여론들하고 너무 동떨어져 있다고. 저는 그런데 이제 이런 논평이 나오니까 또 한 번 그 민심을 앞에서 끌거나 혹은 사로잡을 찬스를 놓쳤다. 제가 생각을 한번 했고 또 한 번 또 있어요. 그 3차 담화 때 뭐 임기 단축 포함해서 전부 다 국회 넘기겠다 대통령이 그런 담화를 했죠. 근데 무슨 말씀하셨냐면 대통령 제안을 무조건 거부하는 것만이 최선은 아니다. 당시 민심은 대통령의 제안을 거부하고 즉각 하야나 탄핵으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또 타임을 한번 놓쳤다. 제가 말씀드릴까요? 네. 저는 이 사태가 일어나면서 처음부터 일관되게 주장한 게 있습니다. 첫째, 대통령은 모든 것을 내려놔라. 네. 둘째, 여야 합의하에 국무총리를 선임을 해라. 셋째, 국무총리는 거국내각, 거국중립내각을 구성해라. 넷째, 그 거국내각은 과도정부를 구성하고 다섯 번째 7공화국으로 나가자. 저는 처음부터 대통령을 모든 것을 내려놔라가 전제였습니다. 그리고 여야가 합의해서 국무총리를 임명해라. 3차 담화에서 2차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고 3차에서 대통령이 국무총리를 그 국회에서 임명을 해달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모든 것을 거부할 일이 아니다. 그건 받아들여야 된다. 결과 뭡니까? 탄핵되고 나서 지금 황교안 국무총리 체제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잘 된 겁니까? 그런데 당시에 논의가 그렇게 국무총리 선정하느라고 의회에서 시끌시끌 하다 보면 결국은 탄핵도 안 됐겠죠. 탄핵을 국회에서 했습니까? 국회에서 방망이는 두들겼지만 탄핵은 광화문 광장의 민심 전국 그 민심이 국회에 반영됐던 겁니다. 아니 보십시오. 처음에 민주당에서 탄핵하자고 그랬습니까? 물론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건 잘 보셔야죠. 거국 내각을 구성하고 대통령 거취를 포함해서 뭐 국정 운영이나 총리 임명 기타 등등을 다 국회에서 처리해 나가자 이런 말씀을 하셨고 그 자체로 논리적인데 그게 또 새누리당의 요구이기도 하고 국민의당의 요구이기도 했고 또 민주당의 스탠스이기도 했어요. 처음에는. 근데 이제 그렇게 마지막까지 주장했던 새누리당과 국민의당 이 현재 상황을 보시면 그런 요구는 민심하고 굉장히 먼 주장이었거든요. 사람들이 이미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는데 이런 논리적으로는 옳은 절차이나 이미 사람들의 마음은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는데. 아니죠. 탄핵이 12월 2일 날 처음한다. 또 12월 9일 날 한다. 이렇게 됐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빨리 여야가 합의해서 국무총리를 만들면은 그럼 대통령이 임명 안 할 수가 없게 돼 있죠. 그런데 그게 제가 민주당에 대한 비판을 하는 것이 완전히 그때 민주당 주도의 정국이 됐습니다. 근데 민주당에서는 총리 선임을 뭐 여야 합의는커녕 아예 논의도 없었습니다. 그게 잘못됐다. 그건 청와대의 전략이라고 생각했으니까. 아니죠. 그건 민주당의 전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말려 들어가지 않겠다는 게 민주당의 전략이었던 거죠. 아니죠. 그거는 이미 박근혜는 이제 지난 10월 20일 이후에 완전히 식물 대통령이 됐고 3차 담화 때는 이미 대통령도 아니었습니다. 너무 세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때 누구나 다 이미 박근혜는 그 탄핵됐다. 제가 벌써 언제부터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결과로 따지면 민주당의 전략이 정치적으로는 승리를 했어요.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래도 잘못했다. 지금 황교안 그 권한대행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지금 대통령이 대통령답지 않아 갖고
뭐 권한대행이 물론 대통령은 아닙니다만 AI가 3천만 마리 이상 뭐저 살육 처분 당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혹시 그 황교안 총리가 권한대행 되는 거에 대해서 큰 불만이 있으신 게 만약에 그때 거국내각 됐으면 대표님이 총리가 될 수 있었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소위 뭐 박근혜가 힘이 있다고 했을 때 박근혜가 저를 임명합니까? 지금 뭐 민주당의 그 문재인 씨가 저를 그 아니죠. 바꾸겠습니까? 그때 되돌아보면 거국내각 총리로 손학규 대표님 끊임없이 거론됐습니다. 아, 그건 거론됐을 것, 언론에서 거론됐을 것 뿐이지. 네. 저는 생각을 해보세요. 저도 꿈이 있는 사람인데, 그 뭐 잠시 그런 허수아비 같은 총리를 내가 못 들어가겠어요. 근데 이제 긍정적으로 검토한다고 말씀하셨던데 그때. 아니죠. 언론에는. 내가 얘기한 것은 네. 아까 얘기한 5가지 조건, 그런 조건이 만들어져서 이것이 과도정부 7공화국을 만들어가는 그런 국무총리가 될 때 그걸 누가 거부하겠느냐라고 반헌법적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그걸 누가 거부하겠냐는 건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죠. 나는 내가 정치를 그래도 20년이나 한 사람입니다. 민주당에서 네. 저를 그 국무총리로 그 말씀이 되는 말씀을 다시. 아니, 언론에 보도된 것만 제가. 예. 보도되기는 이제 관심이 있으신 듯이 보도돼 가지고. 네. 근데 지나간 얘기니까요. 다. 오늘 네. 이 자리가 잘 됐습니다. 그런 것을 설명할 수 있게 돼서. 알겠습니다. 예. 그때 제가 오해했군요. 아유, 죄송합니다. 손학규 대표님이 아이고, 죄송합니다. 거국내각 총리에 관심 있으시구나 제가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아이고, 제가 오해한 걸로 정리하고요. 예. 자, 근데 이제 그거 다 과거 얘기고 이제 앞으로가 중요한데 요 앞에 얘기는 타이밍을 적절하게 활용 못하셨다는 얘기고 지금은 이제 새로운 타이밍이 오고 있지 않습니까? 우선 22일 날 국민주권개혁회의를 한 다음에 이 개혁회의 이후에 국민의당과 당대당 수준 통합을 한다고 그러는데 이 국민주권개혁회의가 뭔가요? 우선 당대당 수준으로 뭐 통합한다 지금 그거는 뭐 지금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고. 아, 그래요? 국민주권. 언론이 좀 앞서간 겁니까? 예. 네. 국민주권개혁회의는 7공화국을 준비하기 위한 국민운동체입니다. 이건 정당이 아닙니다. 정당이 아니고. 정당이 아니고. 그래서 당대당 수준이라고 표현했군요. 뭐 글쎄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엊그저께 무슨 10명이 10명 탈당 여쭤보려고 했는데. 탈당한다 뭐 그런데 이제 탈당을 해서 들어오려면 왜 10명입니까? 50명, 100명이래야죠. 그런데 저희가 국민주권 개혁회의는 정당도 아니고 지금 민주당, 국민의당 뭐 현직 국회의원들이 현직으로 같이 참여하고 이것을 통해서 앞으로 7공화국을 위한 개헌을 하고 또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 정치가 기득권 세력, 특권 세력, 패권 세력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기서 벗어나서 우리나라의 개혁을 추구해 나가서 7공화국을 만들어가는 개혁 세력의 새로운 주체를 만들자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10명 탈당 안 합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탈당을 권유한 일이 없습니다. 지금 제가 강진에서 복귀한 이후에 이찬열 의원 한 사람이 탈당해 있는데 그렇죠. 제가 이찬열 의원 탈당을 얼마나 말렸다고요. 네. 그렇다는 보도는 저도 봤는데요. 좀 무소속인 상태로 계신데 근데 언론에서는 10명이라는 보도가 누구 소스로 출발했는지 모르겠지만 나오니까 최소 10여 명 이상. 그래서 이 개혁회의가 출범을 하고 여기에 한 10여 명 이상 같이 합류해서 당은 아니지만 당대당 수준으로 국회의원들이 10여 명 이상 모였으니까 그렇게 통합하는가 보다라고 그림을 그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국민주권개혁회의는 정당도 아니고 정당은 아니고 국민운동체고 또 제가 탈당을 권유한 일도 없고 없지만 나왔지 않습니까? 이 한 분이. 그러니까 이번에도 한 10여 명 정도는 나올 것이다라고 이렇게 계속 얘기하는 분들이 있나요? 뭐 글쎄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 보도는 봤는데 뭐 기자한테 누구한테 들었냐고 얘기를 물어봤자 대답도 안 해줄 거고. 대표님이 하신 말씀 아니에요 이거? 아이고 제가 탈당을 권유한 일이 없다니까요. 권유는 안 했지만 알아서 나올 사람들이 한 10여 명. 아닙니다. 10여 명 안 돼요? 10여 명 우리가 앞으로 이
그 새로운 정치 세력의 주체를 만들고자 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 10명 갖고 되겠어요? 아, 그러면 10여 명이 아니라 예. 더 많은 사람이 내가 권유는 하지 않았지만 나올 것이다. 아, 지금 앞으로 예. 제가 그 다른 언론 보도에서 들으셨을지 모르겠어요. 2월, 3월에 우리나라 정치에 빅뱅이 있을 것이다. 몇 명 나옵니까, 그러면? 아, 그거야 제가 어떻게 합니까? 얘기 되는 그러나 사람 몇 명이에요, 그것이 대표님? 궁금해요. 새로운 정치 세력이 돼야 된다. 예. 패권 세력이 아닌 특권 세력이 아닌. 근데 그거 혼자 하실 수 없으니까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앞으로 그렇게 되겠죠. 몇 명 정도 생각하십니까? 아, 그거는 뭐 사람 숫자가 17명이요? 예. 아니, 저희 또 장사를 해야지. 대표님 몇 명 해주셔야지. 50명, 100명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 예. 생각하시는 숫자가 있으실 거 아닙니까? 어디서 50명, 100명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머릿속에. 100명은 그거 뻥이고요. 저희가 벌써 시간이 다 됐습니다. 여기까지 2부 하고요. 예. 잠시 쉬었다가 네. 3부에서 대표님과 계속 이야기 이어나가겠습니다. 잠시 네. 기다려 주십시오. 네. 잠시 후 8시 10분에 돌아옵니다. 어디 가지 마시고. 여기까지 2부입니다. 감사합니다. 몇 명입니까? 우리 김어준 선생 보니까 우리 2000